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지난 시간 발단 전개까지 왔습니다. 대하드라마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김성태의 등장, 그리고 모두가 허탈한 엔딩까지. 결과를 알아도 흥미진진한 검찰 수사 스토리. 진실일까요? 창작일까요? 저만 따라오십시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똥발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대하드라마 쫙 가고 있습니다. Previously on. 이거 미드 보면 줄거리, 예전 줄거리 쫙 설명해 주잖아요. 자, 북한이 스마트팜 사업을 원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방북을 원했고요. 자, 그래서 잘 됐고 거의 눈앞에 왔고, 실제로 그런데 북한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면 500만 달러를 내라 그래요. 자, 경기도 우리는 338억 원이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갖고 있는데 줄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 봉착한 거죠. 3번. 북한에 돈을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내부에서 따져보니까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못 줍니다. 이 대북 제재가 해제가 돼야만 이 돈을 여기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결과를 내면서 지금 3번. 북한에 돈을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짜장, 경기도가 돈을 못 대니까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게 바로 김성태다.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다까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안부수 회장이 계속 압박을 합니다. 누구를? 이화영 부지사를. 아니, 북한에서요, 자꾸 돈 달래요. 늦어도 12월 초, 이게 12월이 언제예요? 지금 2018년 12월이에요. 자, 지난 시간 보면 2018년 9월부터 짜작 시작해서 지금 12월 온 거예요. 12월 초부터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북한은 돈을 줄 알고 지금 돌격대 작업할 노동자까지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화영 연락이 없다고 지금 북한이 난리예요, 난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네가 좀 내줘라. 네가 좀 내줘. 네가 좀 내주면 야, 너 잘 될 수 있어. 북한 최고위층들과 대북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랑도 할 수 있고, 이거 내주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죠? 검찰의 공소장. 누구의 공소장?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내용을 갖고 지금 대하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김성태 회장 이때 즉답을 안 합니다. 즉답 안 해요. 그리고는 머리를 굴려야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이게 진짜인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10년 가까이 친해온 사이지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건가? 정말 이 경기 부지사가 북한하고 뭔가 끈이 있는 건가? 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11월 29일 측근을 중국에 보냅니다.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조연이에요, 조연. 자, 보냈어요. 또 다른 조연이 있죠.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이제 중국을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북한 사람 만나나 너도 한번 가봐라. 오! 갔더니 누가 있어요? 정말 텔레비에서나 보던 김성애 북한 아태회 실장이 있는 거예요. 자, 방용철 회장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김성태 회장에게. 진짜 김성애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갑니다. 자, 진짜 가요. 자기 눈으로 봐야겠다. 봤는데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착 찍어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화영에게 사진을 착 찍어서 보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깜짝 놀라요. 야, 이게 진짜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김성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그 앞에 이 사람 앉아있죠. 여기 옆에 누구예요? 김영철. 그 천안함 우리 폭침 사건의 주역. 네. 김영철 옆에 이 사람 앉아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에 있는 이 북한 유엔 대표부에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와 갈 때 같이 가 있잖아요. 자, 이화영은 대북 전문가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사람까지 여기 왔다고? 그럼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위기감을 느꼈냐? 정말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방북. 근데 이 스마트팜 지금 거의 이렇게 딜처럼 돼 있는 거,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팜 진짜 이 500만 달러를 못 주면 우와, 이거 진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 정말 스마트팜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김성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하고 이제 귀국하자마자 만납니다. 이화영이 만나요.
어디서 만났냐면 서울 중구에 있는 쌍방울 신사옥 11층 쌍방울 그 회장에서 방용철과 김성태와 이화영이 만납니다. 그 전에 10월에 만난 거는 약간 이제 푸념하듯이 야 대납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이제 간을 본 거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트팜 500만 달러 좀 대신 내줘. 자, 김성태 회장 물어봅니다. 이제는 뭐 가릴 거 없어요. 단판이에요, 단판. 두 사람이 단판. 김성태 회장 돈 주면 뭐 해줘요? 우리한테 좋은 게 뭐예요? 설명을 합니다. 자, 대북 제재만 풀리면 있잖아. 너 희토류 이거 이제 광물 자원이죠. 엄청나게 돈 되는 희태류. 그다음에 철도. 할 게 많아. 너 500만 달러가 5조 원이 될 수 있어. 배팅해. 야, 그리고 있잖아. 이재명 도지사가 잘 되면 너 생각해 주지 않겠니? 야, 경기도 북한하고 잘 안 돼도 경기도 기금 너 이게 338억 원이나 있어. 이 기금으로 얼마든지 너희 지원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 꼬십니다. 자, 김성태 회장 혹해요. 왜? 김성태 회장도 뭔가 하고 싶어 했어요. 북한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방울 중국에서 대북 위탁 가공 무역 허가받아. 이게 뭐냐면 언제 날짜 보십시오. 날짜.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 대북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시에 나선 특구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한때 잘 됐을 때 북한이 약간 자유무역 시장을 연다는 측면에서 특구를 만들어요. 그 나선 특구에 공장을 만들어서 위탁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뭔가 운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쌍방울이.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정부에서 허가를 못 받아요. 중국에서는 허가를 지금 받았다고 보도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북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어쨌든 경기도도 중요한 지자체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뭔가 북한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자,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드라마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이거는 이번에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대납을 해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뭐예요? 딜이 형성이 된 거죠. 딜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 내줄게요. 대신 쌍방울이 되면 뭐가 좋냐 물어보잖아요. 대신 김성태의 청탁을 했고 그거를 들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청탁 내용은 3가지입니다. 1번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보증서 주세요. 보증. 정부가 보증서 안 서니까 안 되던데요. 보증서 주세요. 2번째,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할 경우에 쌍방울에 우선 기회를 줘야 돼요. 3번, 기회가 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국민세금인데 경기도민세금로 우리 쌍방울 지원해 주세요라고 청탁했고 요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받아들였다.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제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보고 대납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김성태 회장이 형 동생 사이라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청탁을 뭔가 바라고 돈을 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시된 혐의가 뭐예요? 제3자 뇌물이잖아요. 뇌물이라는 건 쌍방울한테 좋은 거를 해주고 그걸로 뇌물을 받아서 특혜를 주고 그 뇌물로 지금 대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가, 뇌물이 성립되려면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청탁을 받고 내가 김성태가 대가를 받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 3가지를 청탁했다. 김성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2월 29일에 중국 단둥에서 김성태 회장과 김성희 실장과 만납니다. 아까 이화영이 놀렸던 박철과 함께요.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김성태 회장은요. 스마트팜 사업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서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내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스마트팜 사실은요. 쌍방울은 이 농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 네이 소금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거를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도와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료도 주고 하면서 이 스마트팜 사업 제안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근데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이 중요하게 본다는. 그러면 왜 5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주기로 했냐?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게 바라면서 그러면 이화영이 여기서 D를 성사할 때 이 사람은 알았을까? 이 사람은 알았을까? 이게 보고가 됐을까? 검찰은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 내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 알았을 거다. 다 보고를 받았을 거다. 자, 대하 드라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진실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 왜냐하면 재판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검찰이 수사한 최종 수사, 지금 거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최종 수사 결과의 스토리를 저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고 승인까지 해서 둘이 공모한 거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는 없어요. 공소장에.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은 승인한 증거는 뭐냐? 이거는 재판에서 내놔야겠죠. 검찰이. 아직 그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1월 17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 이게 보면 이제 정말 드라마에서 뭔가 한 8, 9회 막 9회, 10회 넘어가면서 뭔가 짜잔 짜잔 뭔가 여기 지금 주인공들이 한 방에 싹 모이는 그런 이제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쌍방울과 북한 아태협이 협약식을 맺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식을 맺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웃고 있는 사람. 이화영. 이화영 무슨 여기 왜가 있느냐? 왜가 있냐? 검찰이 물어본 거죠, 실제로. 그랬더니 이제 이화영은 난 중국 출장 중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라고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재판에서. 그런데 이거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런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왜 갔냐? 왜 갔냐? 김성태 청탁을 들어주려고 갔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청탁. 왜? 지금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쌍방울. 자, 북한 입장에서도 쌍방울을 뭘 믿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화영이 내가 뒤에 있습니다. 보증을 서로 갔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지금 쌍방울하고 북한은 대북사업 합의서를 체결하고 갔는데 그 합의서를 내가 보증 서겠다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검찰은요. 이화영 부지사가 가는 걸 알고 있었다. 누가? 이재명 지사가 승인했다. 자, 이화영 부지사는 실제로 경기도에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를 냅니다. 실제로 출장 간 건 맞아요. 그럼 뭐하러 갔냐? 북측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까지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그리고 경기도 기업의 북한 진출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경기도 기업 누구예요? 경기도 기업 누구예요? 2번 뭐예요? 2번 청탁 2번. 경기도 대북 사업에 쌍방울에 우선 기회를 준다. 쌍방울에게 북한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라고 적어놓습니다. 뭐 쌍방울이라고 적어놓진 않지만. 자, 검찰은 이것도 문제 삼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기업 중에 많은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왜 쌍방울에게만 특혜를 주냐 이거예요. 뭐 공모를 하거나 실제로 더 역량이 있는 쌍방울은 북한과 뭐 해본 적도 없는 기업인데 더 역량 있는 기업을 안 준 것도 문제를 삼지만 어쨌건 이화영 부지사가 북중국에 가는 걸 이재명 지사도 알았다는 거죠. 이것도 알고 있었고. 자,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만나서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 협약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쌍방울은 스마트팜, 협동농장 현대화를 지원하고 북한은 광물 채굴 등 사업권을 준다. 누구에게? 쌍방울에게. 쌍방울과 조선 아태평화위.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 여기 또 앉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앉아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쌍방울과 북한이 맺는데 부지사가 왜 앉아 있습니까?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대북 사업의 중심은 경기도고 쌍방울과 북한의 경협 사업을 잘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도 쌍방울과 같이 가겠습니다. 1번. 검찰 스토리에 따르면 이화영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자, 김성대장 기분이 좋죠? 지금 보십시오. 광물 채굴 사업권만 독점으로 따온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분이 좋아서 지금 술 먹고 우리 이제 소원은 통일이다.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기사 많이 났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 경기지사.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뭐가 이루어집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그 전까지는 통화도 없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두 사람만 친하지. 그런데 지금 잘 됐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 전화를 했고 김성태 회장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검찰은 고맙습니다. 뭘 고맙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팜 500만 달러 쌍방울이 내준 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죠. 자, 김성태 회장 북한과 사업 잘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이라고 검찰의 스토리를 쫙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검찰 공소장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증거는 이제 검찰이 내야 되지만 일단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달러 줘야죠. 자, 이제 돈을 보내야죠. 500만 달러, 한 65억, 70억. 자,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김성태 회장은 몇 차례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 내용 따르면 드라마에서 두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죠. 김성태 회장이 아니 내가 대신 내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 주군이? 자, 이재명 지사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몇 차례나 얘기를 합니다.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에게도 이화영 지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진술이에요. 실제로 재판에서 진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500만 달러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요. 북한에 현금을 못 줍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김성태 회장도 이화영 부지사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현금 65억 원, 70억 원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요? 당연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는 못 줘요. 뭐 어떻게 주냐. 아까 1월 17일에 만나서 합의서 딱 썼죠. 그 합의서에는 돈 준다고는 없습니다. 그죠? 돈은 지금 뒷거래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월 23일부터 24일.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중국 단둥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날 바로 와요. 그럼 왜 갔냐? 다 이 사람들 쌍방울 임직원이요. 책, 화장품 케이스 이런 거에 돈을 껴서 숨겨서 갑니다. 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면 걸릴 수 있으니까 나눠서 수십 명이 조금씩 나눠서 책에 넣어서 150만 달러. 그러니까 한 20몇 억을 들고 가서 기다리고 있던 방용철 부회장에게 줍니다. 500만 달러 줘야 되는데 지금 150만 달러. 그리고 그날 24일에 안부수 회장이 환치기, 달러와 위안화를 이렇게 환치기 하면서 50만 달러를 딱 챙겨가지고 중국에 있는 능라도 식당에 가서 송명철에게 돈을 줍니다. 송명철이 200만 달러를 딱 받아 챙긴 거죠. 결국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300만 달러 남잖아요. 300만 달러. 자, 300만 달러 보내야 되는데 또 위기가 찾아와요. 아, 이게 정말 여러분 진짜 대하 드라마예요.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자, 무슨 위기?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빠그러집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는 잘 됐었는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급속도로 북미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 관계도 같이 얼어붙죠. 김성태 회장이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거 300만 달러 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 보내면 뭐가 되는 거야? 고민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가 야, 걱정하지 마. 돼. 무조건 잘 돼. 나만 믿어.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날 믿어. 보냅니다. 형님 믿고 보냅니다. 내가 보낼게. 고민하던 김성태 회장 형님 믿고 보냅니다. 2019년 4월 6일과 11일. 여기는 뭐 여전히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불법이니까. 자, 마카오 통해서 150만 달러. 그리고 중국 광저우 통해서 150만 달러를 환치기로, 둘 다 환치기로 해서 총 300만 달러를 북한 송명철에게 보냅니다. 부시장에게. 그러면 200만 달러, 300만 달러, 500만 달러 됐네요. 다 갔어요. 자, 그러면 끝난 거냐 스토리가? 아니죠. 지금 못한 게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금 핵심 수건사은 뭐예요? 방북입니다. 방북. 아직 방북 못 갔잖아요. 가야죠.
대하드라마 결말로 갑니다. 동투더 뉴스. 자, 지금 근데 결말로 가면 좀 너무 싱겁잖아요. 그죠? 다시 조금 백을 해보겠습니다. 백을 해봐요. 언제로? 1월 17일로. 자, 다다다다다다 갔어요. 여기 무슨 일이 있냐. 여기서도 이미 이화영 부지사는 방북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방북할 수 있게 해달라. 북한에.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지금 제일 수건 사업이에요. 이재명 지사를 북한으로 한번 가보게 하는 거. 왠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이화영 부지사를 쫍니다. 지금 그 검찰 공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여기 지금 누구예요? 측근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정무팀이라고 당시에 꾸려졌었는데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빨리 방북을 추진하라고 쪼아요. 지금 스마트폰만 갖고 지금 방북이 또 좀 부과하니까 예전에 묘목과 밀가루도 이화영 부지사가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묘목, 나무 심기, 밀가루 지원하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목, 밀가루 지원하면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가서 본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같이 방북을 북한을 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묘목은 금송나무인데요. 금송, 소나무 나무인데 실제로 그런데 1월 말에 평화협력국에서 근데 금송은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도 잘 자랄지가 좀 의문이다. 그리고 이 금송나무는 멋있으니까 조경에는 좋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산림이 황폐하니까 그 산림 이제 살리는 건데 거기에는 좀 부적합해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이화영 부지사 진행합니다. 진행해요. 그리고는 이 담당하는 같이 파트너를 바꿔버려요. 원래는 경기도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는 사회단체와 함께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오기 전, 그 전부터. 실제로 밀가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약 단계까지 두 단체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없애버려요. 캔슬하고 누구와 같이 하느냐? 안부수 아태업 회장으로 그 사업자를 바꿔버립니다. 같이 하는 사업 파트너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안부수 회장이 경기도에 북한 어린이 영양식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 제안서를 올리고 그걸 실제로 이걸 이재명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자, 이날 이화영 부지사는 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그 심의회의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땅땅땅 승인까지 납니다. 지금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전히 그 공소장에 증거는 없습니다. 그 증거는 나중에 검찰이 내놔야겠죠.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또 누굴 찾아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 짜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5월 12일. 이거 아주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5월 12일. 5월 12일이면 아까 보셨지만 스마트팜 비용을 4월에 완납하잖아요. 500만 달러. 4월에 완납하고 나니까 북한은 믿을만 한 거죠. 그죠? 실제로 돈 줬잖아요. 500만 달러. 그러니까 북한이 쌍방울과는 뭘 해도 되겠다. 5월 12일에 중국 난둥에 만나서 실제로 협약을 맺습니다. 자, 이날 1월 17일 날 맺은 거는 그냥 스마트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광물 사업하고 이 정도 맺었는데 그걸 구체화시킨 내용이 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히토류 지하자원 개발도 사업할 수 있게 해주고 쌍방울이 관광지 및 도시개발도 하게 해주고 물류유통도 하게 해주고 철도 건설도 하게 해주고 대규모 개발 사업권에 최우선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 아태위원회는 보다 더 확실한 경제를 담당하는 북한의 민경련과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자, 김성태 회장으로서는 아주 막 대박을 지금 꿈꾸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북한의 것을 지금 최우선으로 특혜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행사에 누가 가느냐? 이 사람이 빠질 수 없겠죠. 이화영 부지사가 갑니다. 그럼 여기 또 왜 가냐? 왜 가느냐? 이걸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인을 했다는 건데요. 자, 가는 걸 승인을 했다는 건데, 이걸 합니다. 송명철 부시장을 만나서 쌀 10만 톤. 자, 지금요, 스마트팜에도 못 갔어요. 묘목 밀가루를 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쌀입니다. 쌀 10만 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줄 테니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공식 노트로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 5월 12일 이때 중국 단둥이 갔을 때 5월 10일 전에 얘기인데 어쨌든 중국 단둥에 협의를 갔을 때 이화영이 김성태 회장의 방을 찾아갑니다. 똑똑똑. 자, 똑똑똑. 야, 있잖아. 내가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네가 좀 이재명 지사 방북 좀 초청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 안 돼. 그때 김성태 회장이 뭐 누구한테? 리오남한테 해봐. 좀 리오남도 왔거든요. 알았어요 형님. 김성태 회장이 이제는 가불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화영 믿고 김성태가 했다면 이제는 김성태가 돈을 주니까 북한에서 이제 김성태 말빨이 더 잘 먹히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의 말빨이. 이제 여기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 가서 리오남 회장 찾아갑니다. 아유 방북 좀 해주세요. 방북 좀 해주세요. 리오남 조건을 겁니다. 뭐? 500만 달러 주면 또 돈 달라는 거예요. 또 돈 달라.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형, 이거 방북하려면 500만 달러 달라는데? 이화영 부지사 깜짝 놀라죠. 야, 500만 달러? 야, 너무 많잖아. 100만 달러로 하자. 100만 달러. 대신 네가 좀 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더 가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언제였죠? 5월 12일에 중국 단둥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나흘 뒤인 5월 16일 바로 이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재명 지사가 웃고 있죠. 자, 경기지사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죄 받았으면 대선 못 나오는 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2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나오면서 극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거. 자, 이때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도 오릅니다.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욕심 나요. 뭐가? 방북. 북한에 가면 내가 정치적으로 더 클 수 있는데 바로 22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밀가루와 묘목 대북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뭘 하냐면 아예 공문을 보내요. 경기도지사 도장 꽝 찍어서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에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구애를 합니다. 그 해에 4차례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 뭐 태풍 나중에 복구하는 걸 지원하겠다 뭐 여러 이유로 어쨌건 가겠다 공문을 보내요. 근데 이것만 갖고 지금 방북이 잘 안 되니까 투 트랙, 요 트랙, 공식 트랙 하나와 또 다른 트랙으로는 지금 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바로 김성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바로 또 뭐예요? 지금 가려고 했더니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돈 500만 달러.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다 알아요. 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뭐예요? 대량으로 현금을 북한에 주면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벌크로 지금 500만 달러나 주게 생겼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뭘 알고 있었냐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뭐냐? 2000년에 DJ와 김정일 간의 이제 첫 번째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특검을 해봤더니 당시에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주는 대가로 이게 벌어졌다. 이게 지금 특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북한으로 가려면 돈을 주면, 뒷돈을 주면 더 빨리 된다. 그런데 그걸 기업이 준 적이 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처벌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화영.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열린우리당 당시 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건 돈을 주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SOS를 쳤다는 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도 또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이미 스마트팜 대납해서 500만 달러를 줬는데 그럼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김성태 회장에게 얘기를 하느냐 보십시오. 경기도지사와 함께 방북해서 있잖아.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자. 이 협약식이 뭐냐? 자, 5월 12일에 그 북한과 맺었던, 북한 민경련과 맺은 이 사업, 희토류, 관광지, 뭐 물류유통, 철도건설, 이거를요 협약은 맺었는데 제대로 공개를 못 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야 있잖아, 이재명 지사랑 같이 가서, 김성태 지사 가서 북한에서도 이걸 발표해봐. 그럼 어떻게 돼? 너 무조건 30대 재벌된다? 혹하는 거죠. 야, 이거 발표하면, 이때 당시에 김성태 회장이 실제로 그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막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투자도 유치하고, 우와, 나 진짜 30대 재벌 되는 거야? 혹하죠. 혹해서 어떻게 해요? 오케이, 또 딜. 내가 내줄게요. 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내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오남과 막 만나서, 아까 500만 달러 요청했는데 이화영은 100만 달러 깎자 그랬잖아요. 막 하다가 300만 달러로 이번엔 김성태와 리오남이 또 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 내용을 검찰은요, 다 이재명 지사도 승인했다, 이거. 이런 얘기 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예요? 도지사와 함께 방북, 그 자리에서 협약식 공개. 이거를 우리가 추진해 줄게 라는 약속을 이재명 지사가 승인했다. 이게 검찰 스토리입니다. 지금 위기가 왔었어요. 그죠? 방북을 해야 되는데 또 돈을 달래요. 돈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김성태를 찾아갔어요. 또 결국 그냥 꼬셨어요. 내가 이거 해줄게. 김성태 회장 오케이 해줍니다 라고 해서 지금 물꼬가 다시 트인 상황이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자,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과 이화영은 필리핀 국제대회를 방북의 중요한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 필리핀 국제대회가 뭐냐? 2019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아까 지금 5월 그 즈음에 김성태가 돈을 주기로 꽝 했어요. 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300만 달러 리오남과 딜이 딱 된 상황 속에서 이 2차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뭐냐면 기억나시죠? 아까 그 전에 11월에 경기도에서 1차 아태평화 국제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누가 왔어요? 리종혁 왔잖아요. 2차 때도 리종혁이 갑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때도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주최로 해서 경기도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리종혁 단장이 또 옵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도 가죠. 이때 뭘 해결하려고 했냐? 이 방북을 여기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 김성태 회장이 돈을 좀 대거든요. 어쨌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재명 지사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이제 방북 단편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 지난번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리종혁 단장이 방북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육로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쨌든 방북의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아까 뭐였죠? 1심 그 무죄 판결 난 거 있잖아요. 경기도 선거법 위반. 그 재판에 항소심이 계속 열리다 보니까 못 가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못 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통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검찰 그 수사에 따르면. 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리종혁 단장님이 저희를 평양으로 초청했던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해서 여기서 딱 방북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통화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왜 무산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런 내용이 뭐 어떤 증거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의 스토리, 공소장 스토리에 따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해결이 하나 됐잖아요. 돈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행사장에서 두 번째 전화통화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도 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때 똑같아요. 첫 번째 전화통화 때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줬다는 거죠. 김성태 회장에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이 행사. 지금 이 행사. 자,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본인이 제가 방북 비용 대신 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대요. 김성태 회장. 하지만 딱 척하면 척 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꼬드겼어요? 너 같이 이재명 지사와 북한 가서 아까 그 6개 항 발표하면 너 대박 나는 거야. 30대 재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방북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검찰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이거 대신 내준다는 걸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라고
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돈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때 7월에 리오남에게 먼저 70만 달러를 주고요. 이건 약간 돈 배달 사고처럼 본인이 이렇게 인마에 포켓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70만 달러 준 거고 나머지 230만 달러는 11월에서 좀 늦어져요. 이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또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뭐 북한 관계 북미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늦어지는데 어쨌건 총 300만 달러가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틀에 걸쳐 대하 드라마를 왔잖아요. 쫙 왔습니다. 돈까지 갔어요. 그러면 보통 드라마면 뭐가 결말이 짠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지금 대하 드라마지만 허무하게 끝납니다. 왜? 참 이게 뭐가 터지냐? 이게 터져요. 2020년 초에 기억나시죠?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가 터지고요. 그 다음 코로나가 막 번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김성태 회장 지금 뭐 하고 싶어 했어요? 막 체결 맺었어요. 아까 6개항 체결했어요. 근데 사업 아무것도 안 됩니다. 꽝. 뭐예요? 결과적으로 돈만 낸 거예요. 얼마? 800만 달러. 스마트팜 대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럼 8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0억 넘는 돈이에요. 100억 넘는 돈을 돈만 주고 김성태 회장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사업이.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주가가 올라서 조금 주가 오른 뭐 거 있지만 결국 된 게 없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북한에 갔느냐? 아니, 못 가죠. 코로나로 지금 북한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렸는데 결국 이재명 지사도 북한에 못 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북한만 논하네요. 그죠? 800만 달러만 인마에 포켓하고 아무것도 해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대하 드라마의 새드 엔딩. 결국 돈만 털리고 못 가고 자, 더 새드 엔딩 뭐예요? 감옥 갔죠. 지금 감옥 갔다 왔잖아요. 지금 이제 보석으로 나왔지만 감옥 갔고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도피하고 이재명 지사 지금도 재판받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허위 조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새드 엔딩이 아직 끝이 아닌 거죠. 네, 지금까지 검찰이 짠 대하 드라마 시나리오 쫙 보셨어요. 자, 검찰이 보는 건 이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1번, 북한은 스마트폰 사용을 원했어요. 이재명 지사 방북을 원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돈을 요청했어요. 경기도가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줬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냈어요? 김성태가 대신 냈어요. 대신 김성태는 그냥 내준 거예요? 아니요, 쌍방울에 대가를 줬어요. 이게 드라마, 법정 드라마의 시작인데 몰라요, 이재명 대표. 아주 수준이 떨어진 창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재명이 보는 대북송금 사건 이겁니다. 북한 스마트팜 그래 하기로 했어요. 자, 나 방북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3번. 북한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주면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이화영이 그 전문가인데 몰랐겠냐? 이화영이 바보냐? 그럼 그걸 불법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북한은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 스토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나는 북한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돈을 대신 낼 일도 없겠죠. 북한이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라는 게 이재명 지사. 그래 뭐예요 이건 다. 수준 떨어지는 창작. 재미있는 대하 드라마지만 그건 드라마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검찰은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3가지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어요. 1번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뇌물을 주진 않았지만 북한에게 돈을 준 이 800만 달러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준 거니까 준 거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요게 있어야 돼요. 제3자 뇌물죄가 되냐면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야 돼요. 그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은 그냥 이화영과 친해서 그래서 이재명 그 스마트팜이나 방북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보고 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스마트팜 돈을 대신 내주면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특혜를 줄 수 있고 대북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줄 수 있고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누가? 이재명이. 이재명 지사가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왜? 이재명 지사와 같이 북한에 가서 북한과 맺은 6개 항을 발표하면 쌍방울 주가가 급등해서 30대 재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이건 제3자 뇌물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국환 거래법 위반. 허가 없이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줬다. 무슨 말이냐? 지금 검찰은요. 이 800만 달러 지금 줬잖아요. 줬어요. 주기는 송명철한테 준 거죠. 리오남한테 준 거고. 근데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갔을 거냐? 김영철 후주머니. 김영철이 이제 아태 위원장이니까. 아니면 조선노동당으로 흘러갔을 거다. 그러니까 송명철하고 리오남이 먹은 게 아니라 일로 흘러갔을 거다. 일로 흘러갔으면 이건 허가 없이 이 사람들한테 돈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제재 대상자예요. 이 개인 자체가, 그 조선노동당 당 자체가 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자,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부의 승인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자, 대하 드라마 지금까지 어제 제가 붙여드렸던 주연과 조연의 이 대하 드라마 참 보면 참 다 슬프네요. 그죠? 북한 못 갔고 만약에 이 드라마가 사실이라면 여기는 이것 때문에 지금 깜빵 갔고 재판 지금 9년 6개월 물론 뇌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있지만 김성태 회장 돈만 뜯겼고 그죠? 800만 달러 된 게 없고 이분은 스마트팜 사업 안 된다고 혼만 난 거예요. 사실. 스마트팜 사업 한다고 김정은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결국 스마트팜 사업 안 된 거잖아요. 안보수 회장도 뭐 중간에서 하다가 앉아서 이분도 지금 처벌받고 있죠. 안보수. 방용철. 여기도 없고 결국 여기도 없고 결국 좋은 거는 여기와 북한 조선노동당만 800만 달러 가져간 채 이 모두와 새드 엔딩으로 이 드라마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따지면 리오남은 70만 달러 먼저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는 먹었으면 여기는 새드 엔딩은 아니네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기업에게 쌍방울 기업에게 돈을 뜯었다. 그런데 쌍방울도 그냥 뜯긴 건 아니고 뭔가 기대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돈만 뜯긴 이런 막장 드라마처럼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검찰의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거 완전 허위 조작이다. 허위 조작이다. 근데 이대로 가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걸로 허위 조작이다. 다 북한에 돈을 요구한 돈 자체가 요구한 적도 오간 적도 없다. 나는 김성태가 돈을 보낸지는 알지도 못한다. 김성태라는 사람하고 통화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자,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은 검찰이 쓴 대하 드라마가 맞다고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건 드라마다, 창작이다 얘기를 해서 무죄를 선고할까요? 자,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인,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수사한 이번 이 수사 내용 대하 드라마 전해드렸습니다. 재판 내용, 재판 진행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대하 드라마의 진행 상황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 내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잇,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